안녕하세요. 요즘 메일하고 문자로 이 대리운전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.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.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이제 얼마인지 대충 알려드릴게요. 정부가 2002년 2월부터 특수고용직 대상으로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. 이제 다 요즘 말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하고 이제 국가 보험료 이런 거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건데, 일단 세금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, 소득세랑 주민세,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.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이 소득세는 그동안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정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들에 대해서 소득을 좀 거두려고 좀 머리를 좀 썼어요. 일단 대리기사를 예를 들면은, 대리운전 기사들이 콜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플을 사용하잖아요. 카카오, 로지, 콜마너 등등등. 이런 콜들을 대행해서 원청징수 방식으로 택한 것 같아요. 원청징수가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이제 사업자에서 이제 소득세를 거두는 거예요. 어,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는 방식. 예. 대리기사는 콜을 잡으려면은 콜 공유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데, 그것도 이제 앱 사용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왔었고, 어쨌든 또 보험비도 이제 건당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보험비도 나가고, 콜 공유 이런 거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점을 알고 원천 지수를 아예 콜 공유 프로그램 개발사에게 부과하기로 한 거예요.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사는 해당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회사들에게 수수료 형태로 거두게 되는 거고, 대리운전 회사 또한 기사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거냐면은,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 소득세는 일단 3.3%예요. 일반 회사원들은 근로시간 세액표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액을 차등하고 있지만은, 일단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3.3%로 단일세율을 부과한다고 해요. 내가 대리운전 기사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하여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금액의 3.3%, 3만 3천 원을 이제 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가 있는데요. 근로소득 활동을 하는 일반 사원이라면 이제 다음 네 가지 보험료가 들어가요. A, B, C, D로 하자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. 이 네 가지 보험료는 D, 산재보험료는 고용주, 고용인에게만 부과되는 항목이라고 일단 제외하고,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근로자,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부가액이 되겠는데,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는 통상 사업주가 50%, 근로자가 50% 금액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. 우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.7%, 사업주가 0.7%, 총 1.4배의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데, 만원짜리 콜을 하면 한 140원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, 이 중 70원은 근로자가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료인데, 이 보험료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, 아닌가? 지금 시행이 되고 있겠죠, 아마? 이게 건강보험료는 장긴 요양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. 너무 복잡해. 이것 또한 이제 건강보험료의 10%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인데, 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은, 어, 뭐 A 대리기사가 12월까지 완료한, 뭐 12월에 완료한 콜 기준은 뭐 300만 원 콜을 수행했다면은, 첫 번째가
대리운전 회사에서 부과하는 콜 수수료 20%, 소득세 3.3%, 고용보험료 0.7%, 건강보험료는 이건 아직 미정인데, 건강보험료가 이제 앞으로 또 오르잖아요.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대리운전 기사 부담하는 프로그램 이용료, 보험료에 대한 부분 일단 제외한 금액이고, 그럼 일단 해당 월 완료콜 총액 기준으로 24%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. 다 합치면 300만 원 기준으로 24% 그러면 이제 72만 원. 세금 및 보험료가 이제 12만 원 포함된 금액이에요. 지금 투잡이 가능했던 많은 대리기사들이 이제 투잡을 뛰기 어려워질 수 있게 된 상황이죠. 기본적으로 투잡이 불법은 아닌데, 통상 직장 생활을 하고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이제 정해둔 뭐 취업 규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중 취업을 금하는 경우가 이제 또 많아서 자기 피곤해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안 하는 뭐 그런 뭐 별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. 과거에는 이제 투잡을 해도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없으면은 회사가 이제 근로자의 이중 취업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. 솔직히 대리기사 이제 알바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알바라 하더라도 투잡이면 이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4% 추가적인 수입이 작지가 않잖아요. 특히 제주도에서는 원래 20% 말고 더 많이 걷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일비라고 해가지고 또 걷고 있고, 일단 대리운전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100만 원에 20만 원이라는 콜 수수료가 사업주 순수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면은 괜찮겠죠. 근데 업체는 고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이제 여러 가지 광고비가 나가요. 뭐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, 마케팅 비용. 또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로지하고 그 티데이리하고 붙었고, 카카오는 연합하고 붙었기 때문에 업체가 이제 큰 걸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.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어요, 막. 또 우리가 공유 콜 그 지불하는 게 있는데, 업체에서도 또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 뭐 사무실 유지 비용, 통신료, 임대료, 전기세, 수도세, 월급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카드 수수료도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다 업체가 부담하는 거고, 뭐 콜센터 운영하는 뭐 인력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 거죠.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비용이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업체에서 받는 20%의 수수료는 과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 좀 그런 것 같고. 여기서 이제 20%가 과한지에 대한 결론은 모르겠어요. 나만 그런 건지. 저는 대리운전 기사와 업체가 서로 싸우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사실 이 업계에서 갑은 프로그램 개발사고, 을은 대리운전 업체였고, 병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도 이 치열한 이익 싸움에 뛰어들어서 지금 당장은 4% 비용을 가져가겠다고 발벗고 나섰지만, 을과 병은 살아남으려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올리면은 손님들은 대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빼가는 게 많으니까 대리기사 입장에서도 대리비 조금이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장거리는 장거리대로, 뭐 단거리는 단거리대로. 그래가지고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한 위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가면은 1, 2km 더 가는 거죠. 그러면서 대충 그렇게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, 그런 사람들이 좀 대본 보고 하는데 그냥 앞에만 보고 하느라고 여기 입밖에 안 나오고 있었네.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제가 올렸는데, 이게 대리 투잡하시는 분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뭐 중견 기업이 대기업 되면은 거의 한 100가지 정도의 혜택이 사라져요. 그래가지고 대리가 아니라
대기업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원래 받을 수 있거나 받고 있거나 이런 혜택들 같은 게 이제 많이 사라져요. 그래서 옆에다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죠. 제 근로장려금 10,000원인가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그 돈 좀 벌었으니까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. 그때가 하루에 16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그랬었거든요. 아니 16만 원, 그쵸? 순이익으로 16만 원 정도 그렇게 했을 때야 가지고 아무리 그 투잡으로 이제 좀 힘들다고 해도 그 한 대리 기사가 버는 걸로 2,400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내가 대리운전을 하면은 뭐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도 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물론 여기서 버스 타고 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킥보드, 공유 킥보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 그렇게 거기 들어가는 거, 그거를 이제 제하는 거. 자영업자처럼 이렇게 뭐 거기 들어간 프로그램이 쭉 나오잖아요. 예시도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.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은 그런 걸 해야 돼요. 귀찮아. 저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띡띡띡 누르고 그냥 획 쳐버리거든요. 어차피 이거는 그런 거예요. 자영업으로 치자면은 간이 가세자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다르다. 일반 사업자는 15% 내잖아요. 텍스 붙어서 20%까지 내고 그러는데, 간이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3천만 원이 되면은 5천 원 정도 돼요.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. 달고등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. 코로나 엄청 막 그럴 때 거의 70%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랬었는데, 어쨌든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, 투잡으로 했을 경우에 2,400 대리 비용만으로 2,400만 원이 넘으면은 기준 경비율로 계산이 돼요. 그리고 전업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,400으로는 솔직히 어렵잖아요. 더 벌으셔야, 전업인데 더 벌으셔야 되잖아요. 그냥 전업이신 분들은 어차피 하나니까 그냥 많이 버는 게 나아요. 그냥 많이 벌고 세금 좀 더 내고 그게 낫죠. 이제 완전히 사업자 개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업이신 분들은 세무서를 끼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.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세금을 대리기사 벌면 얼마나 번다고. 그 우리 같이 투잡이나 알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뭘 그렇게 많이 거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단수 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많이 이렇게 2,400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이 그렇게 없지만, 하다 보면 또 이제 이게 또 적성에 맞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럼 뭐 그러다가 보면 뭐 전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다 정말 또 이 일이 맞는 사람들은 아예 법인으로 하시더라고요. 양복 쫙 빼 입고. 하여튼 뭐 그렇다. 2,400 미만으로 해야 된다. 그래야 된다. 그런 거죠. 2천 그냥 이거예요. 알바나 이렇게 투잡일 경우에 2,400 미만으로만 하시고, 그리고 전업일 경우에는 2,400 이상으로 그냥 하시고 기왕에 돈 그냥 많이 버시고 세금 낼 거 내시고. 근데 내년이 돼봐야 확실하게 알아요, 진짜. 지금도 계속 수정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년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번 연도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만 일단.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아는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.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아니야, 내년 돼야 저도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. 올해 아무리 말을 많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. 내년 돼야 확실해져요. 이 제도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지금만 논란이 많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확정되면 그때 또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